가피란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그 가피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날 제가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내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실생활에서 항상 마음에서 부처님의 가피력은 떠나질 않죠. 예. 그래서 어떤 인과관계이든지 간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피력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예,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BTN 신행이야기 가피 목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영유입니다. 하루에 6시간 자는 것과 7시간 자는 것, 우리 몸에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스님? 그런데 6시간 자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7시간 자는 게 좋은 건가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요, 1시간을 적게 자면은요, 예. 일단 과식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또 우울감을 더 쉽게 느껴진대요. 뿐만 아니라요, 집중력이 떨어져서요, 인간관계를 잘 못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네. 괜히 나온 게 아니네요. 네. 저도 이제부터는 잠을 충분히 제대로 자야겠는데요. 그런데 우리 스님들은 네. 늘상 수면 부족 상태라 어떡하죠? 다 방법이 있습니다. 네. 수면이 부족한 분들은요, 쉬는 날에 몰아서 자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네, 오늘은 자는 날, 이렇게 날을 잡아서 숙면을 하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스님.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숙면이란 말만 들어도 몸이 가뿐해지는 기분이 드네요. 그렇죠. 예. 누군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행복의 척도는 얼마나 성공했느냐기보다는요, 밤에 숙면을 충분히 취하는가에 있다. 어떠요, 스님? 공감하세요? 공감이 됩니다. 성공하고도 밤에 잠 못 자는 불행한 분들이 많은 걸 보면 잠을 잘 자는 것도 큰 행복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요, 만남만으로도 숙면을 넘게 꿀잠을 부르는 멋진 가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그 안동역에서 있잖아요. 그 주인공. 네, 가수 진성 씨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992년 님의 등불로 데뷔. 내가 바보야, 태클 걸지 마 등으로 고속도로 트로트 메들리 4대 천왕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가수 진성은 2008년 만든 안동역에서가 뒤늦게 히트치면서 국민 가수로 등극했다. 2016년 혈액암으로 투병 생활을 겪기도 했지만 안동역에서는 물론 고향, 보릿고개, 가지마 등을 잇따라 출시하며 국민 가수로서의 자리를 공고히 다져나가는데 알고 보면 불서를 보며 삶의 위안을 찾는 불자 가수 진성. 그의 삶과 노래, 가피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네, 오늘 가수 주인공은요, 주부들에게 BTS급 인기를 누리는 분입니다. 네, 안동역에서 가수 진성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나 과찬에 비교를 해주시니까 괜히 제가 몸둘바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요즘에 뭐 안동역에서 그리고 보릿고개, 네. 뭐 가지마 이런 노래를 부르는 가수 진성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아유. 진성 씨가요, 불자였어요, 스님. 그래요. 저도 네.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가수 진성 씨가 스님 독경 못지않은 독경 실력자라고 소문이 자자하던데요. 와. 그건 뭐 사실 그 비교할 바는 아니고요. 제가 예. 이제 개인적으로 그 독경 소리가 참 청하고 듣기 좋아가지고 제가 괜히 뭐 산에나 이렇게 운동하러 다닐 때 예, 예. 혼자 이렇게 흥얼거리고 근데 제 그 곡조에 맞게 예, 그렇게 이렇게 한 번만 각색을 해주세요. 해가지고 근데 우리 한 아니, 번만 들어보면 어떨까요? 아니 근데 이 불교 방송은 정말 그 불교를 사랑하시는 신자 여러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제가 이거 감히 해도 될지 아니, 모르겠어요. 그럼요, 됩니다. 그럼요. 어휴. 그러면 제가 제 나름대로 이제 좀 분위기 있는 그 방편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구 업지는 수리 수리 마하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 수리 마
수리 수수리 사바 개경계 무상심심미묘이법 백천만금난조 악헌문견 특수의지원 해열의 진실의 개법장지는 옴마라남 아라다 옴마이라이람 아라다 뭐지? 독경 있잖아요. 아니, 네. 아니 사실 스님들 그 독경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네, 그거 너무 내셔도- 잘하세요. 내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대학명소 와서 주지스님 해. 아이고. 독경 그 음반 내셔도 되겠어요, 사실은. 네. 아유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아유, 네. 얼마 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불교 단체에서 신행 생활을 하면서 자원봉사 활동도 함께 펼쳐나가고 싶다고요. 어떤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뭐 자원봉사라는 그 자체는 사실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가 즐겁잖아요. 자기 네. 봉사활동 그 자체가. 그래서 그냥 특별한 뜻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을 같이 동참해서 나도 거기 한 일원이 되어서 작은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게 사실 행복하잖아요. 네. 그리고 봉사를 하는 그 자체는 사실 제가 연초나 월초에 그런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그 한 해가 한 달이 굉장히 또 즐겁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아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선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마음 씀씀이가 보통 아니세요. 좀 불러주세요. 자원봉사. 네. 네. 불교와는 그럼 어떻게 처음 인연을 맺으신 거죠? 불교와는 저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 그래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혼자 좀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사찰 근처에 살았었는데 5, 6살 때쯤 되었을 때 스님들한테 가면은 일단 그 떡을 주셨어요. 그 민생고가 해결된다는 그거에 네. 일단 스님하고 친해야 되겠다. 아. 먹고 사는 거에 그것만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풍경 소리, 뭐 스님들 독경 소리, 또 그런 그 분위기를 제가 몸소 익히면서 이렇게 자랐던 어린 시절이다 보니까 뭐 그 나이 먹어서도 뭐 당연히 그 분위기가 어디 가겠습니까? 네. 요즘도 이제 힘들면 찾고 나는 의지처가 되는 사찰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여기 그때는 서대문구로 들어갔을 거예요 아마. 지금 은평구로 이렇게 이 소재지가 되어 있는데 그 진관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진관사 있습니다. 네, 그, 거기 네. 갔는데. 삼천리골이라는 바로 진관사 끝에 뒤쪽에 살았었는데 거기는 그 비구니 스님들이 안거하시는 데예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비구니 스님들한테 가서 떡도 많이 얻어먹고 아. 요즘에도 그래서 제가 시간적인 어떤 여유가 되면 꼭 가서 스님들을 한 번씩 이렇게 뵙고 그 뒤쪽으로 또 산행도 하고 어머, 세상에. 진관사당. 진간사, 우리 진간사 내가 거기 가니까 좀 한번 오세요. 네. 꼭 찾아뵙겠습니다. 근데 불심이 깊어지게 된 또 어떤 계기가 있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이제 몸이 좀 아팠었어요. 네. 네, 그리고 다시 반복되는 말씀인데 유년 시절에 이제 혼자 살아왔던 그 세월이 좀 있었기 때문에 항상 우울했고 그리고 좀 친구가 없고 뭐 부모님이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좀 외로움과의 어떤 이런 좀 무한 그 표현을 하면 좀 사투를 벌였다고 할까요? 예. 이제 그런 세월들이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분위기적으로 저하고는 참 맞는 것 같다라는. 예, 그래서 뭐 다른 종교를 뭐 생각할 여를도 없이 제가 어린 시절에 몸이 익었던 그런 분위기니까 자연스럽게 뭐 그 분위기를 좋아할 수밖에 없죠. 그렇구나. 네. 네. 오랜 문명 시절을 딛고 안동역에서로 이제 국민 가수로 등극한 것도 부처님이 가피할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럼요. 네. 예. 오늘날의 진성 씨를 만들어준 인생곡 안동역에서와의 인연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그래요. 한 3, 40년 동안 거의 제가 10대 때부터 노래를 했기 때문에 좀 연조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 오랜 무명 생활을 겪어오면서 나름대로 꿋꿋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던 것도 사실 이 확신을 갖는다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세월은 가고 나이는 먹어가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투명한 이런 불안감, 초조감. 그러나 사실 제 나름대로는 확신이 있었어요. 가수는 뭐 노래만 잘하면 되겠지. 예, 이런 믿음으로 사실 걸어왔는데 한 40 넘으니까 사실 불안했어요. 노래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 노래만 가지고 돼야 되는데 예, 어떤 그 분위기가 사실 그렇지. 꼭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만둘까도 사실 생각했었어요. 예, 근데 이걸 그만두면 그동안에 쌓아왔던 내 세월이 너무 아깝지 않은가. 예, 그래서 묵묵히 하다가 제가 야간업소에서 오랜 세월 동안 무명 가수로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만난 그 형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안동역에서 작사가 김병걸 씨라는 분이세요. 예, 그분은 우리나라의 이 대중가요에 특히나 트로트에 획을 그을 정도로 많은 히트곡이 있는 그런 작사가 분이세요. 물론 작가이기도 하시고요. 신문사 기자 출신이신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제가 일하는 업소에 이러이러한 곡 중에 안동역에서라는 곡이 있는데 용돈을 좀 줄 테니까 진성아 좀 불러줘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는 큰 의미를 사실 갖지는 않았죠. 그래서 약속한 날짜에 녹음실에 가가지고 거기서 멜로디를 뭐 대충 익혔습니다. 그래서 불렀는데 가사가 정말 너무 내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중성이 있는 거예요. 안동에 대한 뭐 이모저모가 안동에는 뭐 유명한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역사의 고장이고 뭐 하회탈이라든지 아니면 선비의 고장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모저모로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안동역이었어요. 예, 그럼 뭐 서울에 오면 서울역도 되고 부산에 가면 부산역도 그렇죠, 될 거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참 제목도 그렇지만 굉장히 대중성이 있다라는 걸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좀 제가 확신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 노래를 발표하고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인터넷에 요즘에 어차피 유튜브 시대고 인터넷 그렇죠, 시대니까 신청곡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진성 씨가 왜 이 노래를 안 부르느냐. 예, 그래서 마지막에 그 작사가분이 저에게 또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 노래를 다른 가수분들이 욕심을 낸다. 너 후회하지 말고 이 노래를 빨리 다시 해라. 그래서 제가 확신이 서가지고 편곡자를 찾아갔죠. 그래서 이 편곡을 이러이러하게 좀 해주십시오. 분위기가 이런 노래니까 그래서 사실 히트곡이라는 게 참 어찌 보면 어렵고 힘들게 탄생되는 게 히트곡인 줄 알았는데 정말 너무나 가볍게 히트의 반열에 올라버린 거예요. 이건 뭐 방송국에서 여러분들이 막 저를 뭐 도와주셔가지고 된 것도 아니고 고속도로에 가면은 그 CD나 테이블 파는 그런 코너가 샵이 있어요. 휴게소마다 다 있죠. 그렇죠. 그런 데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한 2달 지났는데 전국 방방곡곡에 휴게소 아무 데나 가도 제 노래가 일단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가 떠가고 있구나. 그때부터 이제 뭐 섭외가 사실 좀 쇄도했죠. 예, 그래서 오늘날까지 뭐 제 자랑을 요만큼만 좀 한다면 40년 전에 우리 조용필 선배님의 돌아와요 부산항해가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최고의 히트곡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정도로 예, 지금까지도 꺼지지 않고 여러분들 입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진성 씨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우리 불교가 비유라 그러잖아요. 비유죠. 그리고 물론 노력을 쭉 맨 처음부터 해왔잖아요. 당신이 좋아하니까 그 노래를 계속 했고 또 살기 위해서 또 했고 그죠? 그냥 이렇게 비우면서 했다가 진짜 완전히 비우면서 채워준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뭐 누구한테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쭉 비워놨다가 네. 오니까 그냥 확 채워졌네요. 어머 박수. 그래서 요즘 노래하는 곳에서 빠지지 않는 곡이요. 안동역에서래요. 안동역 광장에 노래비가 설치될 게 2014년이니까 설치된 게요. 그게 벌써 5년 전이네요. 네, 5년 됐어요. 좀 빨리 됐죠. 예, 제가 안동에 가면 그 웅보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조그만 미니 콘서트를 열은 적이 있었어요. 한 5, 6년 전에. 이제 그것을 시작으로 사실 안동역에서가 여러분께 다가갔는데
그 노래가 히트되고 한 1년 만에 안동역 앞에 구역 앞에 노래배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어요. 저에게는 사실 뭐 꿈 같은 그런 현실이었죠. 그렇죠. 네. 진성 선생님이 뭐 영원함 지역 갈등도 진성 씨를 막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 저는 사실은 호남이 고향이에요. 아, 그러세요? 요즘 서해안 시대 그리고 전라북도 내소사가 예. 있는 전라북도 부안이라는 곳이에요. 아, 부안. 예, 근데 안동역에서라는 노래가 하나 때문에 경상도 지방 아무데나 가서 사실 전라도 사투리를 쓰면서 노래를 해도 여러분들께서 사랑의 격려의 박수를 쳐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를 제가 불렀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나. 예, 그래서 그래도 내 영호남에 작은 가교 역할이라도 한다라는 이런 또 자부심이 또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 이 적은 나라에서 어떤 진짜 그 지역 색채를 띈다는 그 자체도 사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맞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작은 역할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네. 그 안동역은 아주 구성계가 잘 부르셔가지고 저는 안동역에서 무슨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별을 하셨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별을 뭐 하도 해가지고요. 아니 그런 쪽으로 아니고요. 네. 예, 저는 인생에 있어서 3살 때부터 이별을 몸으로 익힌 사람이에요. 뭐 일단 부모님과 헤어졌고 그리고 또 제2의 다시 만났는데도 또 10대 때 헤어졌고 그래서 또 헤어지면 그런 연속의 세월을 살다 보니까 가슴속에 그런 응어리들이 참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안동역에서는 그 가사를 보면은 우리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추억 어린 이런 약속들을 참 많이 해요. 예. 야,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면 남산 타워 앞에서 만나자. 그리하죠. 그렇죠. 뭐 이런 약속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추억은 지난 세월로의 여행이라는 그런 그 느낌이 제가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정말 가사 때문이라도 여러분께 어필될 수밖에 없구나. 그런 좀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렸던 시절 낮에는 이제 주리업체에 다니고 밤에 밤무대 가수 활동을 하셨다면서요. 예. 아이고. 제가 직장 생활도 그때는 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일단 뭐 민생고를 해결해야 되니까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야간업소는 일단 노래를 좋아했고 10대 때부터 노래를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때는 뭐 사실 밥벌이를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았어요. 예. 지금은 뭐 아르바이트라는 그런 개념들이 예. 있어가지고 너나 나나 뭐 사실 건전한 튼튼한 60만 원 있으면 아무데나 일할 수 있었는데 저희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예. 예, 그래서 굉장히 좀 힘들었던 그런 그 세월을 보내서 제가 이제 그 주류 회사에서 좀 근무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또 업소 같은 데에서 성인들이 오는 업소에서는 또 미성년자들을 써주질 않았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좀 참 세월이 수십 년 지났지만 그 형님들 거 뭐 주민등록 등본도 살짝 좀 떼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뭐 제 거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예. 사진 붙여서 지금은 그게 뭐 공문서 위주로도 큰일 나겠지만 그 시절에는 뭐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예. 내가 17, 18인데 21, 22살 먹었다라고 이제 그 형들 거를 갖다 주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일을 하고 그랬죠. 아유, 세상에. 거기다가 또 반지하 옥탑 방 생활도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아마 반지하하고 옥탑방은 그 객지 생활하는 우리 청년 세대에게는 필수적인 코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예, 그 시대에는 많이 예, 보셨을 거예요. 여름에는 좀 답답하다 싶으면 저 옥탑으로 올라오고 예. 겨울에 좀 춥다 싶으면 또 반지하로 또 두더지처럼 내려오고 예. 예, 그런 생활을 뭐 한 20, 30년 했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오늘 갑자기 거울 보니까 제가 이렇게 좀 사고 있었어요. 많이 삭제는 않았지만 좀 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는 지하실 생활을 좀 하지 말자. 근데 지금도 뭐 친구들 만나서 야 그 대포나 한잔하자 그러면 저는 사실 지하를 절대 안 들어갑니다. 예. 어린 시절에 그런 아픈 추억이 있어가지고 지하를 싫어해요. 그래서 불교 방송 녹화장도 지하라면 나눠놨을 겁니다. 그러시고. 아직 그 시대에는
이제 수원에서 많이 올라왔잖아요, 시골에서. 그렇죠. 오면은 뭐 거의 다 반지하죠. 예, 반지하였고 그것도 등을 눕힐 수만 있으면 행복했던 아, 그 시절이었어요. 그럼요. 네. 예, 참 제가 시골에서 12열차를 탁 타고 처음 내리는 곳이 용산역이었어요. 그렇지. 예, 새벽 5시쯤에 내렸는데 은하수는 별은 반짝거리고 용산역 광장은 을신스럽게 왜 이렇게 컸던지요. 바람은 불지요. 네. 누구 하나 반겨줄 사람은 없죠. 자, 지금부터 내 인생이 시작되는데 내 젊음의 청춘이 어떻게 전개가 될까? 불안과 초조감 그런 속에서 사실 인생이 시작됐거든요. 네. 그래서 뭐 거친 인생도 이렇게 살면서 사실 가수라는 그 일념 하나로 거기에 이제 매달려 살았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에 또 이 자리까지 제가 오지 않았나. 예. 네. 아유. 그렇게 이제 긴 시간 문명생활 하다 보면 네. 많이 좌절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절망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부분 이제 자신의 꿈을 접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이제 노래를 향한 열정 하나로 예. 계속 마이크를 놓지 않았다는 게 정말 대단한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어떠세요? 마이크를 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했었고, 근데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다른 가수분들은 사실 후발 주자인데도 사실 앞서가고 있고 네. 히트곡을 한두 곡씩 내고 있고 나는 더 오래된 가수인데도 좀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마이크를 놓을 수가 없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직종에도 약간의 이제 눈을 돌리고 직업을 가졌던 것은 어쩔 수 없었던 사실이에요. 뭐 그거 안 되면 나름대로는 직업을 제가 뭐 과일 장사도 해봤고 시장 통해서 뭐 김밥 장사, 뭐 찹쌀떡 장사 다 해봤죠. 근데 마음은 항상 노래 쪽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그 매진을 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정도 하다 거기에서 좀 발생되는 이제 금전적인 것이 있으면 또 노래를 하게 되고 이제 그런 것이 계속 반복이었죠. 네. 아, 정말 대단해요. 요즘 이런 분들 많이 없을 거예요. 그럼요. 네. 어릴 때 동양젖을 먹고 자랐다고요. 정말?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슴 속에 지층처럼 사실은 아픔이 좀 쌓여 있습니다, 저는. 예. 다른 것은 다 잃어버리고 아름답게 살 수 있는데 어린 시절의 아픈 추억은 잘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3살 때 제가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어요. 네, 그래서 그 너무나 어린 시절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내 곁에 왜 없나 그런 이유도 뭐 알 수도 없었죠. 네, 근데 세월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 사실 그 과정은 너무나 힘들었겠죠. 그래서 뭐, 밭에서 일을 하시면 어른들 계시면 아무 품에 제가 이렇게 기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품에 파고들면 뭐 그때 당시에는 아이를 기르는 어른들이 계시면 이제 젖을 또 물려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살았어요. 네. 예, 그러다가 저는 사실 초등학교도 제가 호적이 없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제가 8살에 호적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입학을 못했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10년 만에 제가 이제 어머니를 만났어요. 네. 참 이건 영화 같은 한 장면인데 그러네. 서울역 광장 파출소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제 외삼촌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엄마가 너를 보고 싶어 하는데 나를 따라가겠니? 근데 그 전에 대여섯 번 제가 친척집을 전전하던 그런 곳으로 오셨었나 봐요. 그래서 저를 못 만났어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한 3-4번 저를 제가 살고 있는데 오셨을 때도 못 만났기 때문에 어머니께 아마 그렇게 말씀을 전했나 봐요. 내가 아마 홍역이나 이런 거 할 때 죽었던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봐라.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때 마지막에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삼촌하고 열차를 타고 올라왔는데 서울역 파출소에 저를 잠깐 있으라 그랬어요. 네. 거기 있으니까 뭐 하얀 소복을 입으신 여인네가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저희 어머니셨어요. 사실 좀 감정이 없었어요. 예, 그냥 어머니라는 뭐 애틋한 이런 어떤 사랑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 다시 만나가지고 그때가 제가 12살 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10년 만에 만난 거죠. 그 초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까지 초등학교를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제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1학년으로 12살짜리가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학년으로 월반을 한 거예요. 예. 예, 공부를 잘해서 월반하는 것이 아니고 나이 때문에. 예. 예, 근데 뭐 저희 어린 시절에 하도 눈칫밥을 먹고 자라다 보니까 좀 눈치가 남달랐던 모양이에요. 예. 예, 그래서 학교 다니면서 뭐 제가 그래도 6학년 때는 반장도 해먹고, 아, 예, 전교 어린이 회장도 해먹고, 똑똑하셨네요. 예, 좀 똑똑했던 모양이에요. 눈칫밥이 있었으니까. 예. 그래 정서적으로 아마 어린 아이들하고 같은 또래였더라도 제가 좀 앞섰던 모양이에요. 그럼. 그래서 뭐 아름답게 보냈어요. 그 세월을. 그리고 보냈는데 그 세월이 이제 좀 오래 가고 제가 좀 정서적으로 살찌울 수 있는 그런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을 좀 더 깊게 받았어야 되는데 거기서 또 이제 또 헤어짐이 또 이제 되다 보니까 뭐 그때부터 사실 객지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네. 어린 시절이 진성 씨에게는 너무도 힘든 기억 것 같은데 그럼 혼자도 생계는 어떻게 꾸려나가셨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뭐 이제 뭐 중국집 배달원, 예. 예, 그리고 뭐 신문팔이, 그리고 이제 그 옛날에는 그 극장에 가면 쇼도 보고 영화도 보고 하는 동시 상영관이 있었어요. 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데 가서 이제 제가 그 사실 조금 인기 있는 가수들이 안 나오면 스케줄 때문에 안 나오면 거기 땜빵 가수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그런 세월을 늘 이렇게 보냈어요. 그때도 노래를 잘하셨네. 잘했나 봐. 노래는 제가 이제 왜 잘할 수밖에 없었냐면 저희 아버님이 사실은 노래를 잘하셨던 분이세요. 예, 참 파란만장한 인생 그 곡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제가 어린 시절에 7, 8살 때도 농촌에서 시골에 살 때 그 3, 4월이 되면 봄이 되면 무명 호빠지를 입고 산등성이를 착 지나다니면서 그 이미자 선생님의 뭐 여자 일생 기러기 예, 예. 아빠 이런 노래를 구성지게 부르고 다녔어요. 그러면 어머님들이 논밭에서 일을 하다가 예. 저 녀석은 나이도 어린 녀석이 왜 저렇게 애절하게 노래를 부르고 다니냐. 그럼 저를 불러요. 부르면 그때 시판이라고 써져 있는 1원짜리 동전이 예, 있습니다. 예. 좀 커다란 거죠. 예. 그거를 하나 손에 이렇게 쥐어주면서 그 점심도 거기서 먹여주시고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제 그 구멍가게에 가가지고 점포에 가서 신미사탕이라 그러고 1원에 2개짜리 주는 알사탕이 있었어요. 예. 하얀 게 요만한 게 있었어요. 그걸 입에 물고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또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야, 걔 불러, 진성이 불러. 어린 시절에 그랬죠. 동네 뭐 콩쿨 대회나 무슨 그 추석 때 이제 이런 행사가 있으면 꼭 저를 불렀었어요. 예. 그래서 이미 그때부터 뭐 저는 뭐 이제 가수 외에는 제가 또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고요. 남달랐네요, 정말요. 정말 그랬네요. 예. 그랬으니 가수로서의 정식 앨범을 낸 그 순간 네.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많이 슬펐죠. 그때 기억 생생하시죠? 정말 슬펐죠. 제가 처음 내 음반을 가지고 녹음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 설레가지고 잠을 못 자고 아침에 녹음을 들어가는데 사실 진작 그 노래를 잘해야 되는데 노래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설레가지고. 그래. 예. 이해가 가네. 그래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님의 등불이라는 노래인데 사실 약간 그 불교 색채하고 좀 많이 결합이 된 그런 그렇지, 노래예요. 님의 등불. 예, 뭐 우리 불교에서는 또 님이라는 표현을 사실 좀 많이 예, 쓰는데 많이 쓰죠. 예, 그래서 님의 등불 이것도 사실 스님께서 가사를 쓰신 거예요. 예, 무명 스님이신데 예. 지금 뭐 연세가 굉장히 많이 되셨죠. 80이 넘으신 어른이신데 가사를 보니까 너무나 지고지순한 가사예요. 대중가요하고는 안 어울릴 정도로 네. 너무 아름다운 가사였어요. 예, 그래서 참 노래가 대곡이다. 그리고 제가 어린 시절에 그 약간 창을 했었어요. 네. 산을 다니면서 창을 했던 그 시절이 있기 때문에 저의 색깔이 그 임의 등불이라는 노래에 잘 배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노래였어요. 그게 민요와 가요가 접목된 그런 노래였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 노래가 참 나하고 맞구나. 앞으로 좋은 일이 있겠다. 그런 즐거운 마음을 했는데 그 녹음하고 난 뒤부터도 벌써 15년, 20년 세월이 흘러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즘에 안동역에서 보릿고개 뭐 여러 곡들이 여러분께 조금 어필이 되다 보니까 님의 등불이라는 노래가 사실 덤으로 예. 그러겠어. 스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요. 절에 예. 갈 땐 그 노래 꼭 부르세요. 예. 그래서 그 노래들을 많이들 부르세요. 그랬구나. 어린 시절의 아픔을 극복하고 안동역에서 빅히트를 쳤어요.
인기를 얻고 나서 뭐가 제일 좋으셨어요? 일단 현장에 가면 좀 저를 대하는 약간의 그 태도들이 좀 바뀌셨다는 거. 네. 옛날에는 뭐 무명이니까 오든지 말든지, 오든지 가든지. 사실 뭐 그런 의미를 두지 않았는데 이제 가면 진성 씨 오셨습니까? 이런데 속으로 이제 제 아집적인 사고 방식인지 모르겠죠. 내가 그래도 히트곡이 좀 있긴 있구나. 귀여워라. 예, 그래가지고 현장에서 일단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진성 씨 오셨냐라고 이렇게 응대를 해 주셨을 때 조금 바뀌긴 바뀌었구나. 네. 그럴수록 더 겸손하게 초심을 잃지 말자. 그럼요. 사실 이런 마음이 항상 들어요. 이게 불자의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불자들은 꼭 이래요. 겸손한 마음, 하심하는 마음은 기본이야. 네, 너무 이뻐. 인생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전국을 누비면서 승승장구하던 어느 날 네. 뜻밖의 나 말하고 싶지 않아. 네. 위기를 맞게 됩니다. 정말 암 선고를 받았다는 게 정말 네. 사실이에요? 울컥해지는 그런 그 대목인데, 한 30년, 35년 무명 생활을 하다가 안동역에서라는 노래가 딱 나와가지고 2년이 됐을 때예요. 그때는 정말 그 하루에 스케줄이 최고 적을 때가 3군데였고 아니면 5, 6군데 하루에 보통 막 1,200, 300km를 이렇게 달리던 그런 거 이제 제 위치가 된 거예요. 근데 사실 몸 관리를 그때부터 사실 제가 좀 못한 것 같아요. 물론 어린이 시절에도 저를 뭐 챙겨주고 이제 이런 그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좀 힘들었던 그런 세월을 보냈었는데, 제가 림프종 혈액암 그리고 심장 판막증이 같이 왔어요. 아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린 시절에 좀 초조하고 청년 시절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그러니까 불안하고 이런 세월들을 오래 보내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술을 많이 접했었어요. 예. 야간업소 끝나고 나면 12시, 1시 되면 괜히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3, 4, 5 막걸리도 많이 마셨고 뭐 거기서 뭐 개똥 철학도 서로 논했겠죠. 예. 부질없는 짓이었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몸이 이렇게 상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제 동시에 병이 2가지가 아주 치명적인 병이 같이 왔기 때문에 사실 암도 암이었지만 심장이 동맥이 3개인데 2개 반 정도가 막힐 정도로 이런 심장을 가지고 노래를 어떻게 했냐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을 정도로 좀 치명적이었어요. 근데 너무 괴로웠죠. 너무나 슬펐어요. 그래서 저녁에 그냥 잠이 들어버리면 영원히 아침에 못 깨어나고 저 세상으로 가버릴까 봐 밤잠을 못 자고 계속 병원 복도를 뜬 눈으로 예, 까만 밤을 하얗게 셀 때까지 사실 복도를 이렇게 다니면서 마음에 사실 좀 갈등을 많이 느꼈었어요. 간슴부설아요. 네. 다행인 것은 이제 세월이 좀 흐르고 그런 것들이 무사히 이겨냈을 때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의 박수가 있었기 때문에 다시 내가 이렇게 건강을 되찾아가지 않았을까 이런 참 좋은 마음을 제가 좀 먹고 있었죠. 네. 예. 그럼 지금 건강 괜찮으신 거예요? 그전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죠. 그러나 이제 한참 건강했을 때보다는 뭐 아직 조심해야죠. 미비한 점이 많은데 열심히 운동하고 그리고 생활 패턴이 아무래도 그때보다는 좀 바뀌었겠죠. 그렇죠. 예, 일도 조금 줄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식생활도 좀 개선을 했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제 운동을 또 다행히 좋아했다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운동을 열심히 해요. 네, 그래서 많이 좋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진성 씨를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특히 이 방송을 보시는 불자님들이 예. 너무 마음이 아파하실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한 번은 팬이 아프지 말라고 끼고 있던 쌍가락질을 빼서 건네기도 하셨다면서요. 아프고 난 다음에 제가 지방에 가면 저희들은 다시 이제 노보살님들이 어머님들이 저를 많이 사랑을 많이 주세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가면은 등도 이렇게 토닥거려 주시면서 아프지 마, 아프지 마. 그럼 괜히 저도 눈물이 나가지고 그럼. 그 어머니 앞에서 내가 막 지금도 괜히 또 그 감정이 좀 제가 좀 오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또 열심히 더 살아야 되고 그 건강을 제가 지키지 못했다는 것도 어찌 보면 제 잘못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앞으로는 건강에 더욱더 좀 신경을 써가지고 공연장에 갔을 때 연로하신 어머님들이 그 쌍가락질을 그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계셨잖아요. 그걸 하나 선뜻 빼서 저에게 이렇게 주셨어요. 그러면 사실 그 이제 마음의 그 어떤 진짜 아름다운 표현이신데 그렇죠. 그렇죠. 네. 저는 그 받기가 사실 좀 부담스러웠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내 사랑이니까 진성 씨 나으라고 이거 주는 거니까 돈으로 따지지 마시고 그냥 받으라고 했을 때 그게 한 3개 정도 제가 받아 집에 지금도 거의 간직하고 있는데 방송에 나와서도 제가 가지고 나와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정말 그 진짜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나에게는 팬들이 있구나 이런 것 때문에 더욱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그런데 또 되새기고 하죠, 사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 뭐 배드민턴도 치고 그리고 산에도 다니고 거기에 또 이제 제가 또 외형적으로 일단 시골스럽게 생겼잖아요. 예, 자세히 보면 네. 참 그 된장을 담근 메주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제가. 안에 너무 멋지세요. 예. 잘생겼는데 예, 너무 이제 잘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농사 짓는 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제가 집 옆에 조그만 그 텃밭을 제가 좀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요즘에도 시간만 되면 그 텃밭에 가서 제가 살죠. 예, 뭐 야채도 한 20여 가지 심고, 예, 그리고 과수나무도 한 몇 그루 심고, 거기에서 또 얻어지는 또 수익이 아니고, 그 결정체들도 좀 예.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주위 사람들하고 또 나눠서 뭐 이렇게 먹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예. 그 시련이 아주 무더기도 많았던 인생이신데 이렇게 얼핏 보면 예.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죠. 구김살이 네, 하나도 전혀 없으시고 아주 이렇게 편안해 보이시고 소탈해 보이시고 제가 너무 스타일이 좋아 좀 보이십니다. 스타일이 사실 좀 그 무던한 스타일이에요. 예, 항상 마음의 여유를 갖자라는 이런 그 스타일로 좀 살다 보니까 급한 것보다는 빨리 가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보다 좀 느리게 가더라도 그래서 아마 이 히트곡도 늦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이제 그런 아픔들이 깊게 이렇게 내재돼 있다 보니까 네. 사실 남들이 봐서는 제가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남자답게 있으면 사실 저를 다가오기가 좀 어렵다라는 이런 분들은 참 많이 계세요. 네. 예, 근데 그건 바로 세월에서 몸에 익히 그냥 묻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세월의 아픔이 아닌가. 예. 맞아. 쉬는 날 농장에다 채소를 가꾸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지나온 인생에 대한 소회라면 뭐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는 없어요. 네. 후회는 없고 이제 다행히 히트곡도 한두 곡 건졌으니까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나와 비슷한 어떤 그런 환경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기꺼이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작은 행복을 이렇게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사실은 좀 갖고 싶어요. 예, 그래서 좋네. 네. 갑시다. 그래요. 지나온 삶보다 중요한 게 바로 지금 이 순간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오지 않을 지금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다시 오질 않죠. 인생은 그렇죠. 한 번 가버리면 뭐 연습이 그만이죠. 없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예, 다시 이제 연말이면은 제가 요즘에는 그 김용림이라는 가수하고 전국 투어를 하고 있어요. 그랬구나. 예, 그래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참 많이들 오시는데 저는 라이브 무대를 원래 좀 좋아하는 그런 가수이다 그렇죠. 보니까 예. 힘은 들지만 여러분과 같이 호흡하고 같이 동질감을 느낀다는 게 참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공연장에서 어머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어머님들 추억 여행을 한번 같이 가봅시다. 그래서 노래도 옛날 노래 위주로 제가 참 많이 불러요. 그래서 저는 뭐 큰 가수고 인기 가수는 아니지만 어머님들하고 제 동세대들 선배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초사생 마무리하는 그날까지 아, 진성이라는 가수가 있었구나. 참 성품이 괜찮았다.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가수로 앞으로 계속 좀 살고 싶습니다. 와. 한사음악회 가면 네, 우리 노사연님들이 제일 좋아하시겠어요. 네, 그러겠다 정말. 상당수 노래 가사는 직접 쓰는 분인데 싱어송라이터로서 계획 있으시다면요. 지금까지도 제가 곡을 한 20여 곡을 썼어요. 뭐 보릿고개도 가사를 쓰면서 사실 많이 울었습니다. 아이고.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렇지. 그러나 그것들은 어머님께서 아버님께서 할머님들이 옛날에 제 주위에서 하셨던 말씀을 제가 토대로 그대로 쓴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썼던 뭐 태클을 걸지 마라는 노래도 제가 직접 작사 작곡을 한 노래인데 네. 저는 학교에서 교육을 사실 이렇게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저만의 기법으로 그런 거 기보를 이제 하는 이런 그 스타일이다 보니까 후배들이나 선배님들이 야 가사나 하나 이렇게 줘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남들한테 이제 주고 싶은 마음은 없고 예. 그냥 제 앞가림이나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가수가 이게 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 제 음악에 한해서만은 제가 깊게 묻어나온 제 삶의 어떤 뒤안길에 그런 글을 계속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바로 그런 시대였었어. 네. 그런 세월이었었어. 이걸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글들을 앞으로 좀 많이 쓰고 싶습니다. 네, 와. 네, 이번에는요, BTN 신행담 이야기 가피 공식 질문입니다. 네. 네. 진성 씨에게 부처님의 가피란? 가피란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그 가피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지. 오늘날 제가 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내 인생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실생활에서 항상 마음에서 부처님의 가피력은 떠나질 않죠. 예. 그래서 어떤 인과관계이든지 간에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가피력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예, 앞으로도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아, 네. 오늘 스님 우리 진성 씨 만남 어떠셨어요? 가슴을 울리는 아주 감동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우리의 삶은 본래 끝없는 고통의 연속입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고통의 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파란만장 고해 속에서 행복을 얻으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고요. 네, 맞아요. 그 핵심 내용은 자신이 지닌 모든 조건을 활용해서 고통받는 주위의 생명체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은 더 이상 고해가 아니라 행복을 만들어가는 장이 되죠. 네. 이 삶 속에서 자신의 노래로 삶이 힘들고 어려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가수 진성 고사님. 이 시대의 관음이요. 지장보살의 모습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루속히 건강 완쾌하시고 부처님 가피로 모든 소원 성취하시길 바라드립니다. 네. 이제 건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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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만 해야 돼요. 예. 네. 네. 불교 사상 가운데 자비무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자비로서 사랑의 마음이라는 뜻인데요. 그렇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에는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성불하세요.